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ESG 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ESG 센터장 이윤남 변호사입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지구촌은 코로나 종식의 안도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의 전쟁 발발, 미중 갈등에서 촉발되어 심화되는 지역 간 긴장감, 기후 위기가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각국의 기후 재난 상황 등 전례 없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험난한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확장 일로에 있던 ESG는 캐즘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반 ESG 역풍에 일시 주춤한 듯 보이기도 했고,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탈 ESG 움직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포함하는 많은 ESG 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 특히 탄소 배출이나 플라스틱 사용, 비인권적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규제로 실질적이고 재무적인 손실을 입고 있거나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는 곧 기업의 존립, 즉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기업과 정치는 이러한 ESG 규제 대응을 통해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과 순환경제 실현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 가치를 높임으로써 투자와 무역 등 비즈니스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ESG 규제 트렌드를 살펴보고 기후 탄소 관련 규제, 인권 및 환경, 공시 기타 규제들을 주요 항목 위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관련 규제에서 지역적으로는 EU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분야별로는 강한 드라이브를 나타내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대유럽 통상 장벽을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더 신속하고 광범위한 ESG 대응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글로벌 사우스의 파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2023년 한 기관에서 지속가능 투자를 실행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조사하였는데, 기후변화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에너지 전환, 생물 다양성, 인권 등 소셜 팩터가 중요도를 점차 더해가고 있고, 순환경제, 산림벌채 방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SG에는 탄소만 남았다는 평이 있을 만큼 탄소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및 탄소 감축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미국의 청정경쟁법, 중국 등 여러 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확대 움직임, 그리고 조선 및 해운업종의 친환경 선박 규제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국에서 75개의 탄소 가격제가 적용되고 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가 탄소 가격제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 국경 사유를 보정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Emission Trading System인 ETS는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IRA에 이어 수입 제품의 탄소에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제법을 도입하는 등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탄소 가격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EU의 CBAM 도입 등 탄소 가격 부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ETS 시행을 확대하고, 기존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했던 발전산업 부분의 ETS를 철강, 시멘트 및 1차 알루미늄 분야로도 확장하기로 했고, 향후 산업 분야를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최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ETS 강화 계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코르시아는 Carbon Offset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줄임말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2016년 채택한 방침입니다.
2027년 의무화 전까지는 자발적 참여를 하면 되지만 이 의무화가 시작되면 탄소 배출량을 동결하고 초과 배출량은 탄소 배출권 규제를 통해 상쇄해야 합니다. 항공사들은 지속가능류 사용 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권 구매를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O 국제해사기구는 2024년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2027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Net Zero Framework를 초안에 합의해서 2027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많은 유럽향 수출 기업들에게 큰 고민거리로 등장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 영내로 특정 제품을 수입할 때 전년도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른 탄소 규제 수준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마련되었고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로 이후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제품에 가장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제도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인증서 구매 등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근에는 다운스트림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CBAM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BAM은 EU 여객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영업 기밀이 유출될 위험도 존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통상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올해 초 연방 탄소세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탄소 가격 책정을 요구하는 법안들은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법안이 발의된 프로브이 법안은 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의 줄임말로 미국과 G7 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해외 우려국 등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미국 산업이 저탄소 생산을 강조하고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대한 탄소 관세 부과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는 방식을 담고 있는 Energy Innovation and Carbon Dividend Act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해외 오염 관세 법안 Foreign Pollution Fee Act도 발의되었는데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미국 평균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Clean Competition Act와 Market Choice Act 등 다양한 법안이 미국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탄소 관련 규제는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탄소 시장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탄소 상세 전문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탄소 배출권을 취소 폐기하도록 명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탄소 규제 흐름은 영국, 호주 등에서도 본격화하고 있고 그야말로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탄소 규제는 기업들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먼저 CBAM 규제의 영향을 받는 제품 및 공급업체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 정확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배출량 산정 관련해서는 내재 배출량 산정 관련 규정에 어느 정도 플렉서빌리티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활용해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해서 적용 중에 배출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 규정은 한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환 기간 중에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산지 탄소 비용 관련해서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서 적용된 배출권 할당량,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비용 산출을 총 내재 배출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로직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탄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담당자 지정, 보고 절차 프로세스 수립, 데이터 보안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CBAM 대응을 위한 내외부 전문 부서와 전문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조달 업체를 물색하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과 여러 환경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기업의 중요한 내재 가치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동력은 생산을 위한 자원, 즉 휴먼 리소스의 성격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곧 기업의 인적 자본, 즉 휴먼 캐피탈로서 기업 가치의 중요한 핵심 축을 구성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의 인권 경영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인권 정책 실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입니다. EU의 CSDDD는 2024년 7월 25일 발효되었습니다. 인권과 환경 관련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중국 견제 조치의 하나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해서 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이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수입 금지 대상이 되고, 또한 위구르족 탄압에 협력하는 단체가 생산하는 제품도 같은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EU의 강제 노동 금지 규정은 2024년 4월 23일 유럽 의회 승인을 받았고 EU 카운슬의 최종적인 승인 후에 공표가 되면 발효되게 되고 36개월의 적응 기간을 거쳐서 2027년 내지 2028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산업 분야와 모든 제품에서 원산지와 가격 구별 없이 강제 노동을 이용한 제품의 수출 및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관련 규제에 대응하려면 강제 노동의 규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한 실사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실사를 통해 파악한 이슈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사 체계 수립 관련해서는 UNGP와 OECD에서 제시한 인권 실사 체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인권 리스크를 예방, 완화, 그리고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해서 내부적으로 고충 처리를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ESG 관련 규제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 주요한 것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ESG 정보 공개에 대해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 공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ESG 전반에 대한 기업의 비재무 정보 및 텍소노미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정보 공시 지침에서부터 지속가능 공시 지침인 CSRD에 이르기까지 공시 제도가 발전해 오고 있는 연역을 이 장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CSRD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 공통 표준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주제별 표준 항목 총 82개 항목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 대상 기업들은 이 내용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U 텍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녹색 분류 체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U 그린딜의 연계선상에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지속가능 투자 결정을 할 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친환경 산업을 선별 지정하고 이에 대해 금융 세제 혜택을 지원해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돕기 위한 분류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텍소노미 규정은 2020년 7월에 발효되었고
텍소노미 규정에는 텍소노미의 전반적인 구성과 6대 환경 목표, 그리고 4가지 기본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협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로 핵심 쟁점은 폴리머 생산 감축 여부입니다. 석유 화학업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 이용, 소비, 폐기하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약으로 향후 이 협약의 항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다방면에서 ESG를 강화하고 이를 알리려는 기업들의 노력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문제입니다. 유럽 의회는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그린 클레임스 디렉티브를 결의하였고, 금융 분야에서는 ESG 및 지속 가능성 관련 펀드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미국 SEC의 네임스 룰처럼 ESG 관련 펀드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탄소 중립이나 화학 물질 사용을 줄였다는 언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등 흔히 볼 수 있는 ESG 관련된 표현들을 여기에 나타내 봤는데요.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닌 한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예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관련 표현에 기업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산림 전용 규제, 순환 경제와 관련된 EU 배터리 규정, EU 에코 디자인 규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점차 다각화되고 촘촘해지는 다양한 ESG 규제 환경에서 규제 대응에 대한 준비, 즉 레디니스를 충실히 갖추어가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